자, 우리 4강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뭘 배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어떤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돼서 배웠고, 대표적으로 세 번째 자연적 해석, 표시 무효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기획심에서 우리가 보다 공략할 거는 104조와 관련돼서 공략을 했어요. 민법 104조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기획심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조심해야죠. 법률행위시. 그래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아니라면 그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큰 소질이 발생하고 상대방에 그에 상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아니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 포인트 잡아야 돼요. 법률행위시. 요 1번의 포인트 잘 잡아놓고. 자, 이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객관적 요건이 대해서 뭐예요? 객관적 요건은 현재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은 공박, 경솔, 무경험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의사,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알고 이를 이용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자에게 폭행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1번 포인트인가 2번 포인트는 1번은 바로 법률행위시를 포인트로 하고요. 2번은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보죠. 자, 3번에 대리인의 법률행위 경성무경.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한다면 경무대라고 그랬죠. 경무대. 경설무경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경무대 확인해 놔야 됩니다. 자, 거부와 관대 거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란 법률행위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 책임 하나 숙지해 놔야 되겠죠.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 그래서 입증한다. 입증.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법조문 문구대로 문구대로 입증하라. 문구대로 입증하라. 입증.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 입증 요 세 가지를 단계별로 외워둬야 되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문제 뭐다? 경무대. 그 다음에 공박은 본인. 여기 3번 지문에 대해서는 경험, 경솔, 무경험, 대리, 공박은 바로 본인 중심이라는 거. 이 비협과 비협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관계에서 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공박,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증명해야 된다. 해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모두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라는 거. 자, 공박은 경제적 공박에 항정되지 않고 정신적, 그래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공박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박은 경제적 공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공박도 포함된다. 이 5번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무경험이란 요 6번 지문에 대해서 무경험의 어떤 개념이 무경험이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요 6번, 5번, 6번 공박의 개념, 무경험의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7번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형상 허용될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거울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은 무효임으로써 차주는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대표적인 판례고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 8번. 우리 이제 뭐야? 25일 때는 요 8번을 우리가 뭡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8번. 경우 출제가 됐는데 26회 때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27회는 출제될 예상이 될 수 있으니까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 경매는 사법상이 아니라 공법상이거든. 그래서 불공정한 불행리가 성립할 수 없다.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럼 104조는 법률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경매는 104조의 적용이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정의가 되고요. 자, 9번과 관련돼서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 있어요? 정액계약과 정액계약의 경우 110조는 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9번이 25회 때 출제된 지문입니다. 여기 26회 때 출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10번입니다.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채권 포기, 단독행위. 참 이게 애매합니다. 까딱하면 이 단독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물품, 예상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다. 그래서 채권 포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주인에 의해서 이거 추인입니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수는 없다. 왜? 절대적 우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를 잡아두시고 1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때는 이거는 전환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인하고 이 전환의 관계를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추인과 전환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 104조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대표적으로 12개 지문을 확인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4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104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또 하나 든다면 이중 매매. 또 하나 든다면 자연적 해석 방법에서 호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키포인트는 요약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절제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104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요 12개 지문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돼서 12개 지문이 이렇게 출제되고 저렇게 출제되고 자유자재로 구사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